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우리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공수처 출범에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SNS 등 여러 방법을 통해 또는 온라인 촛불 시위까지 벌이며 공수처법 개정을 독려해 주신 많은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공수처를 빨리 출범시켜 고위공직사회를 맑고 책임있게 만들겠습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걸린 국정원법 개정안까지 처리해 공수처법, 경찰청법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모두 매듭 짓겠습니다. 권력기관 개혁과 함께 국회에서 민생과 경제 회복, 공정경제질서 확립, 사회안전망 강화, 노동자 권익 확대, 지방자치 확대, 5.18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들을 처리한 것은 역사적인 일입니다. 그 가운데 공정거래법과 지방자치법은 30여 년 만의 첫 전면 개정입니다. 고용보험 확대와 ILO 협약 입법화도 우리의 오랜 숙제를 해결한 역사적 진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번 국회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와 사회 등 여러 분야의 개혁을 한꺼번에 입법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개혁의 입법화, 제도화를 넘어 공고화, 내면화로 직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어제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공수처 출범은 이미 5개월 넘게 지체됐습니다. 늦은 만큼 출범을 서둘러야 합니다. 국회의장님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조속히 소집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공수처장 추천 의결이 최저기원 3분의 2로 완화 개정된 것은 야당의 자업자득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 하더라도 악용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야당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양보를 거듭하며 야당과 협의를 통해 원만한 추천이 이루어지기를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중립적 기관이 추천한 후보들마저 무조건 반대했습니다. 비토콘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악용한 것입니다. 비토권은 부적격 후보의 선출을 방지하게 한 것이지 묻지마 반대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당의 거부권 악용과 시간 끌기를 막기 위해서 법 개정이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공수처법 개정은 야당이 무력화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를 정상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수처는 시대의 정의와 공정을 바로 세우는 국민의 수사기구로 출범하게 될 것입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들의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여 청렴사회를 구현하고 검찰의 특권과 권한 남용을 견제해 권력기관의 균형 있는 민주적 헌재를 실현할 것입니다. 추천위원회는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공수처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할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수처법 개정으로 이제 공수처의 정상적인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996년에 문제가 제기된 이후 24년 만에 대한민국 권력개혁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누가 뭐래도 공수처는 우리 대한민국 고위공직자와 국민들 간의 이 불신의 벽을 깨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고위공직자의 특권과 반칙, 과잉 권력을 견제하는 매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공수처로 인한 혜택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권력형 비리를 매 정부마다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뒤로하고 권력형 비리가 없는 그런 깨끗한 사회로 나아가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특히 검찰, 경찰, 법원, 사법 권력에 의한 억울함과 불공정 그 시대를 마감하는 데 공수처가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아직도 우리 국민들에게는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 이것도 역시 아직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의 신뢰는 많이 개선됐습니다만 아직도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억울해하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법 권력의 불공정을 개선하는 데 공수처가 큰 기여를 할 것이고 그 혜택은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검찰은 누차 인권의 보루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검은 작년 10월 인권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전국 검찰청에 인권센터도 설치했습니다. 올해 6월에는 대검 인권중심 수사 TF를 발족시켰습니다. 대검은 검찰 업무의 패러다임을 인권보호로 대전환하고 인권중심의 수사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고 이경호 부실장 수사 사건이 보여주듯 그저 말에 향연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별건 강압 수사, 의도적인 피의 사실 공표가 재발했습니다. 검찰이 인권의 보루 기관이 아니라 인권의 도루 기관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김봉현의 폭로대로 검사들 술 향응 접대가 사실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더하기 빼기 나누기에 시간 대입까지 동원해 검사 2명의 혐의를 청탁금지법 커트라인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계량 경제학 뺨치는 계량 수사학이 탄생했습니다. 자기 식구 감싸기를 위한 검사들의 분투에 혀를 내두르게 됩니다. 검찰의 역사에 길이 남아 기억될 오점입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분노해야 할지 어안이 벙벙할 정도입니다. 검찰이 기소 독점권을 갖고 편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또다시 실감합니다. 검찰이 검사를 수사하는 게 얼마나 불공정하고 허망한 일인지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공수처가 진즉 출범했다면 이런 희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또 하나의 중대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바로 전관예우의 폐습입니다. 직속 상간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호출하자 현직 검사 3명이 득달같이 술자리에 달려갔습니다. 전관이 아니었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전관의 돈벌이에 현직 검사들이 동원됐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에게 아직 인권은 멀고 폐습은 가까웠습니다. 검찰에게 환골탈태는 여전히 사치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공수처 출범이 검찰개혁의 전부가 될 수 없음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검찰개혁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박덕금 의원 사건은 단군 일의 최대의 이해 충돌 사건으로 불리며 사회적 분노를 샀습니다. 이에 시민단체가 박 의원을 포괄적 뇌물죄,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위반으로 고발한 것이 석 달 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검찰과 경찰은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만 했을 뿐 정작 박 의원에 대한 조사는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박덕흠 의원 사건도 나경원 전 의원 사건처럼 1년 동안 변죽만 울리는 것이 아닐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